자, 이제 로그 함수의 미분법 한번 가보는데, 우리 예전에 이런 걸 배웠어요. lnx를 갖다가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 된다. 요걸 공부했잖아요, 그지?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반쪽짜리에 불과한 거였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요 함수의 정의역 한번 대답해보세요. 정의역. x가 0보다 크다죠. 그럼 이 함수가 정의된 영역이 이거니까 이놈 도함수의 정의역도 x가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 lnx가 x가 0보다 큰 정의역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놈 도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x가 0보다 큰 쪽에서 lnx의 미분이 얘가 된다라는 결과에 불과했고, 지금부터 우리는 ln의 절대값 x 요거 있잖아요. 자, 요렇게 가서 요거를 갖다가 미분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잘 들어. 여기 절대값이 취해졌단 말은 요놈의 정의역이라는 게 진수 조건일까요? 동그라미 친 게 진수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 요게 바로 요 밑줄 친 요놈 정의역이야. 그럼 얘를 만족하는 범위는 뭐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잖아요. 모든 실수. 이해갑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x분의 1입니다. 뭐야? 선생님 이거하고 결과가 똑같은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이놈의 미분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왜 옛날부터 선생님 이렇게 된 걸 갖다가 바로 가르치지, 왜 이걸 갖다가 먼저 가르치고 이걸 나중에 가르쳐서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면 ln의 절대값에서 우리 절대값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범위 나누기죠. 절대값이 0 되는 게 0일 때니까 0을 기준으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범위를 나눠보면 x가 양수일 때는 이거 그대로 나오니까 ln의 x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는 자, x가 만약에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ln의 마이너스 x가 된다 이거지. 아니, x가 음수더라도 절대값 취하면 이만큼 양수니까 로그 성립하잖아요. 절대값 안에가 음수라고. 그래서 요거는 x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달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양수인 거야. 알겠지? 그럼 이랬을 때 그 밑에다가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면요, 요놈 도함수는 뭡니까? x분의 1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이게 결국은 절대값 x 측면에서 양수인 쪽에서의 미분 결과, 요것만 딱 공부했던 게 요건 거야. 그럼 이제 이거 미분한 것도 여전히 x분의 1이 왜 되느냐? 자, 잘 봐. 합성도 있잖아. 마이너스 x라는 것이, 그지? 그럼 요거를 라지 x라고 보고 먼저 미분하라 했으니까 라지 x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옆에 라지 x 자리 미분을 곱하면서 끝나야 되잖아. 라지 x 자리는 그냥 누구였어? 마이너스 x였지. 그 옆에다가 요 라지 x 부분의 미분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끝나야 되거든. 여전히 결과가 x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대값 x 취한 놈의 전체 미분이 x분의 1이다. 요거는 범위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지. 그럼 우리 예전에 배웠던 요거는 요 절대값 취한 과정에서 양수 영역에서 미분 결과만 반쪽짜리를 공부했던 거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 인테그랄 x분의 1의 dx라는 이 적분은 미분하기 전으로 돌리라 라는 뜻이니까, 이게 나한테 지금 뭐 묻고 있니? 자, x분의 1이 있잖아. 너 누구 미분한 거니? 누구 미분하면 x분의 1 된지 대답 한번 해볼래? 이거 아니야. 누굴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는지 대답 한번 해볼래? 자, 뭐라고 대답할 거야? 여기다가 lnx라고 대답하면 너는 끝장난단 말이야. 절대값 x 더하기 c 이렇게 해야지. 왜? 야, 여기는 이 함수의 정의역이 뭔데? 정의역, 분수함수는 정의역이 x equal 0이 아닌 모든 실수 아니냐, 그지? 이놈 정의역이 이거니까 항상 이 결과도 이런 정의역에서의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떼면 이게 말이 되냐고. 얘는 정의역이 양수인데 적분하는 함수는 이거고 결과는 이거면 말이 되냐고. 이게 얘가 존재하는 모든 구간에서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치? 따라서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 절대값을 씌워서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x분의 1 누구 미분한 거니? 얘요. 절대값 x 미분한 거. ln의 절대값 x 미분한 겁니다. 요거 접근할 때는 요렇게 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잘 들어. ln의 절대값 x를 갖다가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다. 요거를 사실은 그래프적으로는, 여기는 그래프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이거야. 원래 ln 절대값 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 자, 좀 전에 여기 써놨던 거 상상해봐. 괜히 지웠네. x가 양수일 때는 ln x를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고, x가 음수일 때는 자 ln
마이너스 x라는 것이 ln x 대신에 빼기 x 넣은 거니까 y축 대칭한 거니까 요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눈치를 챘겠지만 여러분 여기가 절대값 x 요거는 우함수예요. 우함수 y축 대칭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y 로그의 ln의 절대값 x 그래프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미분한 결과가 뭐 된다 했더라? x분의 1이라고 했잖아. x분의 1 이해갑니까? 그래서 요놈 도함수를 구해보면 y x분의 1이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즉 양수 영역에서 미분한 거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미분한 게 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된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도함수 입장에서 여기가 양수면 보세요. 증가하고 있잖아요. 도함수 입장에서 여기가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잖아요. 되시겠어?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 x ln 취한 게 ln 절대값 x 미분한 게 x분의 1이라는 걸 명심하고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배웠던 합성함수랑 한번 연결을 해볼게. 로그 함수의 미분법이 이렇게 된다는 걸 배워서 합성함수랑 연결 한번 해보면 ln의 절대값 fx 오케이. 요거를 갖다가 이제 미분하면 뭐가 되겠니? ln의 절대값 fx 미분해봐. 뭐가 되겠어? 요거는 여기를 라지 x라고 보고 먼저 미분하라고. 그럼 라지 x분의 1이니까 fx분의 1에다가 곱하기 요 안에 거 라지 x 미분 f 프라임 x를 곱해야 되니까 요거를 그냥 여기다 쓸게. 요렇게 된다고. 되겠니? 혹은요 이런 거 ln의 y에 이렇게 대한 미분하면 야 y가 결국 fx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다 치자. y가 결국 fx야. 요거를 라지 x라고 봐봐. y분의 1이 아니고요. y 프라임 요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y가 결국 fx입니다. 합성 함수의 미분법까지 적용하면 요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니?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여기 있는 꼬라지를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알겠니? 이 꼬라지를 잘 봐. fx분의 f 프라임 x. 근데 만약에 네가 있잖아. 문제를 풀다가 어떤 질문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g의 0분의 g 프라임의 0이 4일 때 f 0분의 f 프라임의 0이 뭐니? 뭐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쳐봐. 그럼 괜히 여러분 이런 분수식 조건 주고서 분수식의 어떤 값을 구하라고 나쓸 일은 없잖아. 그럼 이 꼬라지는 비스무리하다라는 걸로부터 뭔가 이런 문제는 로그 함수의 미분에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이놈 미분한 결과의 꼬라지를 잘 기억해 두라고. 그럼 질문하는 게 이런 꼬라지에다가 뭔가 숫자를 집어넣었다 이런 건 질문하잖아. 그러면 이 질문은 뭔가 로그 함수의 미분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딱 다다라야 돼. 되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로그 함수 미분법이 가지는 의미를 또 하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로그 함수 미분법을 또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순간 요 두 가지를 강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까 이런 거 있잖아. y가 x의 n제곱인데 y 프라임은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된다. 자 요게 이제 n이 정수까지 확장이 됐었어요. 요 n이 정수까지 확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덕분? 목수의 미분법 덕분이었는데 이제 로그 함수의 미분법을 공부하면요 저게 실수까지 확장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요거는 그냥 예로 들게. 예를 들어서 이거야. y가 x의 루트 2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가 무리수네 그지? 이것도 결론은 공식 그대로 루트 2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곱해지고 x의 루트 2 빼기 1제곱 이렇게 된다는 게 결론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뭘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 로그 함수의 미분법으로요. 자, 그럼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x가 양수라는 가정하였습니다. y도 그러면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지수니까요. 그러면 원래는 절대값 취해야 되는데 절대값 안 취하고 바로 갈게요. 양변의 로그를 취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로그 취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x가 양수라는 가정이 있었으니까 요거 루트 2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미분하면 요거 아까 좀 전에 합성함수 미분법하고 로그함수 미분법 이게 섞여 있는 거 하면서 연습했죠. 요거는요 y분의 y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된다? 루트 2 곱하기 x분의 1 루트 2 곱하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y 프라임이라는 것이 루트 2 곱하기 이거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그냥 쓸게. 이런 상태에서 옆에 y를 곱해주면 되잖아. y를 그지? y 대신에 이걸 그냥 넣을게. y를 곱해주는 대신에 x의 루트 2제곱을 곱해주면 돼.
따라서 루트 2배의 지수 법칙에 의해서 루트 2 마이너스 1제곱이 된다. 이렇게 증명이 끝난다고. 되겠니?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여기가 이렇게 된다. 미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 n자리가 뭐 오더라도 모든 실수에서 다 쓸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걸 이제 증명해 낸 거야. 모든 실수에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기 어떠한 실수가 와 있더라도 공식으로 이거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라고. 로그 함수의 미분법을 공부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요, 로그 함수의 미분법이 반드시 떠올라야 되는 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런 겁니다. 자, y는, 자, x-3의 5제곱, 여기는 x-2의 7제곱, 곱하기 x 플러스 3의 10제곱.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거의 도함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보다는, 이럴 때는 뭐, 요거를 fx라고 두고요. f'의 2의 값은 얼마냐? 보통 질문이 도함수 자체를 정리하라는 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미분에서 미분계수 구하라지. 자, 이제 이런 걸 구하라 하는데, 자, 잘 보니까, 와, 젠장, 분수식이야. 근데 분수식 목세 미분법 한번 떠올려봐. 밑에 거 전체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빼기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 이렇게 가야 되잖아. 야,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장난 아니야. 너무 복잡해. 그럼 요럴 때, 진짜로 이걸 옆으로 이렇게 다 곱해서 곱의 미분법 쓰려고 해도 막막하잖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런 놈들 있잖아. 이런 놈들 복잡하다 그러면 일단 로그 함수 미분법이 떠올라야 돼. 자, 양변의 절대값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절대값 x-3의 5제곱, 요거는 절대값 x-2의 7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x 플러스 3의 10제곱. 선생님, 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절대값 x-3의 5제곱, 이렇게 전체적으로 절대값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5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요, 절대값 ab가 된다, 이거 알지? 맞아? 그럼 너는 이거는 이렇게 잘 오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절대값 안에서 x 빼기 3이 3번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5번 참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 여기. 그러면 이거를 각각 절대값 취해서 곱한 거랑 같다, 좀 전에 봤잖아. 이렇게 해서 이게 절대값 x 빼기 3의 5제곱과 같아지는 거야, 그냥.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딱 양변의 절대값을 취해 놓고요, 로그를 취해 보겠습니다. 자, ln 취해도 가죠. 자, 그런데 이렇게 ln을 취하면 이 오른쪽은 ln의 성질,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 나누기는 빼기로 바뀌는 거죠. ln 절대값 x 빼기 3의 5제곱은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자, 빼기하기를. 자, 이제 나눗셈은 빼기로 바뀌고, 여기 분모는 다시 여기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뀌는 거죠. ln의 절대값 x-2의 7제곱 앞으로 나가고, 더하기 절대값 ln의 x 플러스 3의 10제곱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양변을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합성함수 미분법과 로그함수 미분법을 합쳐서 섞어서 써야죠. fx분의 f'x가 될 거고. 자, 요거는요, 요 5는 그대로 두고 요거 미분하면 x 빼기 3분의 밑에 거 미분. 아까 우리가 요거 배웠잖아요, 요거. 요거 미분한 결과가 뭘 말합니까? 요거 그대로 쓰시고, 분자에다가는 밑에 거 미분해서 쓰시고, 요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시고, 분자에는 요거 미분해봤자 1. 거기다 5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빼기, 요거는 x 빼기 2분의 요거 7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 빼기니까 빼기 x 플러스 3분의 요거 미분해봤자 1이니까 1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거 선생님이 좀 요거 2를 못 보고 잘못 썼네. 여기다가 뭐 7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7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는, 자, 여기다 7 넣고 여기다 7 넣고 7 넣고 7 넣고 7 넣으면 분명히 여기 있는 값 순식간에 계산이 가능하고요. F'7이 내 목적이니까 F7, 분모에 있는 F7만 우변으로 넘겨주면 되는데, F7은 이 상태에서 살짝이 여기다 7 넣어서 빠르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다 7 넣고 빨리 계산하고요. F7을 옆으로 곱한 게 F'7 아닙니까? F7은요, 여기다 7을 집어넣어서 빠르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 선생님 지금 문제를 막 만들어내느라 계산식이 좀 복잡해지지만 실제로 간단한 거 모를 거 아니야. 어찌됐건 결론, 이와 같이 복잡한 분수식이 나오면요, 반드시 로그함수 미분법이 떠올라야 돼. 꼭 좀 기억하자. 로그함수 미분법은 이렇게 복잡한 분수식에 쓴 거다. 꼭 기억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 함수의 미분법을 갖다가 마무리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의 미분법인데, 요 매개 변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음함수의 미분법, 이런 것들은 앞서 역함수의 미분법에서, 다시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 썼던 원리, 분수식은 아니지만 라이프니츠식 표현, 분수식처럼 쓸 수 있다.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 봐라, x가 예를 들어서 3t의 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y가 뭐 예를 들어서 5t의 세제곱 플러스 6t. 자,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x도 t에 관해서 y도 t에 관해서 연결이 돼, 그지? 이 t가 바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매개 변수의 방정식이라 불러. 예를 들어서 내가 철수랑 친하고 또 영수라는 애도 철수랑 친하다. 근데 나는 영수랑 잘 몰라. 근데 나랑 영수랑 둘 다 철수랑 친하니까 철수가 매개체 돼서 내가 만약에 영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철수한테 내가 쫓아가서, 내가 철수랑 친하니까 야, 영수 어떤 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영수도 철수한테 쫓아가서 야, 재강이 어떤 애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저 철수를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 혹은 여러분 뭐 중매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지? 중간에서 둘이 연계시켜서 결혼을 연결 주선하는 사람을 중매쟁이라고 하잖아, 그지? t를 매개체로 삼아서 xy가 뭔가 관계가 일단 맺어진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자, 이걸 통해서 t에 관해서 매개체를 삼아서 x하고 y의 관계식을 못 구해내겠단 말이야. 구해낼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대부분 경우는 x하고 y의 관계식을 못 구해내. t는 분명히 y랑도 연관이 있고 x랑도 연관이 있는데 x하고 y가 무슨 식인지는 내가 식을 못 만들어낸단 말이야. 알겠니? t를 정리해가지고 막 여기다 넣어서 xy 관계식을 못 만들어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건 내가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dy dx 뭐 y를 x로 미분한 도함수 혹은 미분 계수가 궁금하단 말이야. 지금 상황 알겠어? x하고 y 관계식을 못 끌어낸단 말이야. 근데 얘들 둘 다 t랑은 연관이 있어. 이때 t를 매개체라고 부른단 말이야. 매개 변수라고 불러. 이때 내가 관심은 y하고 x에 있으면 결론 음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하면 x하고 y 관계식을 몰라도 미분 계수 정도는 구해낼 수 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우리가 분수가 얘가 아니지만 분수처럼 막 써도 된다는 사실, 그걸 그대로 여기서도 이용을 하는데, 지금 y도 x로, t로, x도 t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각각을 t로 미분하는 건 가능하다. 요놈도 t로 미분할 수 있고 양변을, 얘도 t로 미분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y를 t로 미분하니까 얘를 t로 미분한 게 이게 되면요, 우변은 얘를 t로 미분한 게 얼마야? 15t 제곱 플러스 6이 될 거고. 자, 요거는 양변을 t로 미분한 거, 좌변 t로 미분한 게 얘니까 우변을 t로 미분하면 뭐가 되니? 6t 플러스 2. 자, 이와 같이 y도 t로, x도 t로 뭔가 연관이 있을 때 t에 관해서 이 x하고 y 관계식을 못 구해야 되겠어. 너무 복잡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y하고 x의 미분 계수 정도는 관계식을 몰라도 이런 매개 변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단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느껴야지. 뭐냐면 지금 x하고 y도 t로 표현이 돼 있고요. dy dx도 t로 표현됩니다. t로 표현된다고. dy dx도. 그러니까 결국은 매개체가 이 xy 입장에서도, 그리고 미분 계수 입장에서도 이 매개체 t가 결정적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따위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내가 궁금한 건 이거지만 그에 해당되는 t 값을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돼. 명심해야 돼. 그리고 내가 t를 찾았다 치면 t가 없으면 t를 찾아야 되는 거고, t를 찾았다 쳤을 때 만약에 y가 궁금하다 그러면 t하고 y 관계식을 내가 아까 영수가 궁금하면 철수한테 쫓아가서 영수 철수의 관계를 막 물어보면서 얘가니 영수에 대해서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니 그럼 영수는 철수한테 쫓아가서 나와 철수와의 관계를 막 물어야 될 거 아니냐고. 영수가 나한테 궁금하면. 그래서 명심해라. t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t가 반드시 주어져 있어야 되고 없으면 t를 찾아야 돼. 이때 만약에 내가 t를 통해서 x를 구하고 싶거나 t를 통해서 y를 구하고 싶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x를 구하고 싶으면 x와 t의 관계식으로 쫓아가야 되고 y를 구하고 싶으면 y와 t의 관계식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거야. t가 구해졌을 때 해당되는 x하고 y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디를 쫓아간다고? 당연히 관계식으로 쫓아가야 된다고. t와 x의 관계식을 통해서 t가 구해지면 x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t와 y의 관계식을 통해서 t가 지금 주어지면 y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니?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를 우리는 4개의 변수의 미분법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근데 아까 합성함수 미분법하고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자, 합성함수 미분법하고 차이가 이거야. 자, 우리가 보통 f에 gx 이렇게 넣었을 때 y를, 보통 u를 gx라고 취하면, 그지? y는 fu가 되잖아. 그럼 합성함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이 u에 관해서 둘 다 연관이 있다는 거는 얘랑 공통점인데, 차이가 이거야. 하나는 치역 자리에 들어가 있고, 요거. 하나는 정의역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합성함수는 아까 뭐라 해서 먼저 통과하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 통과하는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4개체가 되는 u라는 게 한쪽에서는 뭐 치역 자리에 들어가 있고 한쪽에서는 정의역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합성함수고, 이건 둘 다 t가 이 두 놈에 대해서 뭡니까? 정의역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 차이인 거예요. 이해갑니까? 어찌됐건 4개의 변수의 미분법이 바로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공부했던 분수처럼 막 사용해야 된다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원리가 여기도 적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뭐 x, y를 구하라 한들 혹은 dy, dx를 구하라 한들 제일 중요한 건 그에 해당되는 t 값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t가 있어요. 왜? 여기가 다 t로 표현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상황에서의 t 값을 구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t를 집어넣어서 그 상황에 맞는 dy, dx라든지 x와 y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알겠니? t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4개 변수에서는. 그리고 x하고 y 관계식을 못 구해낸다 할지라도 x, y 관계식을 다이렉트로 못 구해내도 이 미분계수 정도는 이런 4개 변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다. 이게 4개 변수 합성함수 미분법이 가지는 위력이다.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4개 변수의 미분법을 마무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미분법이 남아있잖아요. 2개 남았습니다. 함수의 미분법과 그 다음에 역함수, 제일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있지. 역함수의 미분법이 남아있어요. 자, 잘 보면 자, 먼저 함수라는 거 있잖아. 함수는 이제 양함수와 대립되는 개념인데요. 양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요. 양함수라는 것은 먼저 y 꼴 3x 플러스 2. 자, y 꼴 뭐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요처럼 누가 보더라도 이건 보자마자 1차 함수, 이건 2차 함수. 즉 y는 어쩌고 저쩌고 x 이렇게 y가 x에 관한 식으로 딱 이쁘게 정리가 돼 가지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1차 함수도 2차 함수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한 걸 갖다가 양함수 꼴이라고 불러요. 양함수 꼴. 알겠니?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예제가 원 같은 건데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다라는 원이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요 일단 함수 자체가 아닙니다. 원은 함수가 아니죠. 왜 원은 함수가 아닙니까? 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세로로 굵었을 때 이렇게 두 점 이상에서 만나는 놈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잖아. 맞습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y는 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xy 관계식이 하나 딱 던져진 상태에서 저게 또 함수도 안 돼. 함수도 아니야. 맞죠? 그냥 y는 이런 걸로 정리도 안 돼 있습니다. 게다가 뭐라고? xy 정리도 안, y는 이런 걸로 정리도 안 돼 있지만 함수도 일단은 아니야. 자, 그런데 잘 들어. 원 전체는 분명히 함수가 아닌데 요 중에서 요 위쪽에 있는 요 절반 이거를 위쪽 반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 요것만 딱 제한시켜서 보면 요거 함수가 돼요, 여러분. 혹은요 이놈의 4분의 1 요 정도만 딱 제한시켜서 봐도 정의역이나 혹은 치역을 제한시켜버리면 일단 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 전체는 함수가 아닌데 이놈 안에 일부 정의역이나 치역을 제한했을 때 함수가 될 수 있는 놈들이 숨어있다. 양은 드러난다. 은 숨어있다. explicit, implicit 이런 뜻이거든. 함수가 아닌 놈 안에 정의역, 치역을 제한했을 때 함수가 되는 놈들이 숨어있다. 그래서 이름이 함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은 이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원을 갖다가 가지고서 설명을 해보면 말이야.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4다라는 원이 있다고 치자.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원을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반지름이 2인 원이라고 치자. 자, 이랬을 때, 자, 보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1,√3이 있었다고 치자고. 1,√3. 오케이?
자, 그럼 1, 루트 3이 있는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구하고 싶다. 와, 그러면 1, 루트 3이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 여태까지 나는 함수의 미분법을 갖다 공부했는데 이게 지금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음과 같이 해야 돼. 봐봐. 이거를 y제곱은 4 빼기 x제곱이라고 고치고, 자, y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x제곱이 될 거고, 요때 자, y 입장에서 플러스가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써보면 루트 4 빼기 x제곱하고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치? 그럼 요거는 y가 양수인 영역이고, 요거는 y가 루트 자체가 양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곱해서 음수 됐을 거예요. 요게 바로 요 위쪽에 있는 절반 원을 말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y가 음수죠. 음수. 루트가 양수니까. 그지? 요거가 요 아래쪽에 있는 절반의 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내가 1, 루트 3을 지나는 요 접선의 기울기는 요 노란색 함수에 대한 거라고 약간 좀 전에 이야기했죠? 원을 절반만 딱 보면 이건 함수가 될 수 있다고. 그지? 아래쪽도요. 아래쪽 절반만 딱 보면 함수가 될 수 있어. 원 전체는 함수가 아니지만. 그럼 이 노란색 위에 있는 점 요거에 있어서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여기는 요 놈을 갖다가 미분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런데 요거를 미분할 때도 여러분 이제 공식 하나 외우자. y4 루트 fx 결론부터 쓸게. 요거는 미분하면 2 루트 fx 분의 f 프라임 x가 된다. 자, 여기 두 배를 밑에 분모에 그대로 깔아. 그리고 루트 안에가 미분한 걸 위에다 분자에 올리면 돼. 자, 왜 그러냐면 요거 fx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리하면 이제 요거를 미분할 때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면 된다. y 프라임은 간다 2분의 1 앞으로 나오면서 가로에 마이너스 2분의 1 줄니까,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 이대로 끝내면 안 되죠. 속의 거 미분을 곱하면서 끝나야 되지. 자,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2분의 1에 요거는 fx의 2분의 1제곱이 루트고 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지수니까, 그 다음에 요 옆에 f 프라임 x가 곱해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어찌됐건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y 프라임 2 루트 4 빼기 x 제곱 분의 요 속의 거 미분해봐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탁탁 날라가고요. 여기다가 1을 갖다가 딱 집어 넣으니까 y 프라임은 x가 1일 때죠. 요때는 루트 여기 1 집어 넣어봐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해서 요 직선의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걸 발견했어. 자, 이번에는 똑같이 요 1, 마이너스 루트 3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원해. 그러면 요번에는 어떤 거를? 요 뒤에 거를 갖다가 이용해야 되겠네. 왜? 요 점 자체가 보라색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지? 이해합니까? 자, 이와 같이 매번 구할 때마다 말이야, 이 전체 식은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요 점이 놓여있는 그 일부 함수를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미분하는 길밖에 없잖아.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쳐봐. 여기에 막 x 5제곱에 여기 다시 막 루트 여기 3제곱 있고, 여기 막 y의 3제곱이 다시 곱해져 있고, 여기 또 막 y의 뭐 5제곱이 곱해져 있는 이런 거. 자, 만약에 저런 함수가 아니지, 저런 식이 하나 주어졌는데 저 식 위에, 저건 뭐 일종의 그래프야. 그냥 함수는 아니겠지만, 그지? 그래프인데 저 그래프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원해. 너 이 식을 지금처럼 y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 못 바꿔요. 저걸 어떻게 y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못하겠지. 그럼 저 상황에서는 접선 기울기 못 구하네. 여태까지 방법에 의하면. 그지? 혹은요, 여기 원만 쳐다봐도 매번 이런 점들이 놓여있는 그 부분적인 함수를 이렇게 구해서 달라니까 너무 귀찮잖아. 머리가 포개질 것 같아. 언제 저거 다 하고 있어. 그지? 그래서 결론, 함수의 미분법을 공부하시면 이 함수, 함수를 이런 양함수꼴로 바꿔치기 해서 그때마다 이놈이 놓여있는 양함수를 구해가지고 미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 식 자체에서 이 접선 기울기 바로 구해낼 수 있다. 그게 함수 미분법의 학습 목표인 거예요. 알겠니? 그럼 이때도 사용되는 원리는 뭐냐?
앞에서 공부했던 합성함수 미분부터 계속 써왔던 분수 아니지만 분수처럼 사용해도 된다. 그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잘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잘 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다라는 게 있을 때, 자, 두 가지로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 봐봐. y가 지금 fx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식을 일단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어찌됐건 정리 안 하고도 어찌됐건 y는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지? y는 분명히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날 건데, 그럼 이 y를 x에 관해서 정리했다 치자.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놈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치자고. 요게 요 식을 y는 이렇게 정리한 식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는 요 y 대신에 나는 요 fx를 이렇게 대신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상태에서 잘 들어. 이런 상태에서 양변을 미분할 때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면 되잖아. 자, 써봐. 요거는 양변을 x야 그래서 미분하고 있는 거야. 2x가 될 거고, 요거는 요걸 라지 x라고 보고 x제곱 먼저 미분하면 2배의 라지 x의 1제곱. 라지 x 그냥 쓸게. 그리고 옆에다가 속의 거 미분. 그 다음에 요거 이걸 빵 미분한 빵 이렇게 될 거고. 따라오냐? 자, 여기 있는 이놈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dy dx란 말이야. 요게 사실은 dy dx. 네, 왜? 요거 양변을 x에 반해서 미분해봐. dy dx는 요거는 f'x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f'x를 구하는 게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dy dx란 말이야. 요 부분. 자, 그래서 요거를 f'x를 정리를 해보면 말이야. 요 2는 날려버리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나누기 fx 대 fx가 아까 y였으니까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를 다른 말로 라이프니츠식 표현은 dy dx다. 요렇게 이제 구해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뭘로 설명했냐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지금 설명한 건데,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것일 뿐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라이프니츠식의 표현을 쓴다. 지금 잘 봐. 자, 먼저 칠판 봐. y의 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놈을 내가 만약에 x에 관해서 미분하고 싶다. 자, 요게 하나의 덩어리다. 그러니까 이놈을 x에 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지금 생긴 꼬라지가 y로 표현되어 있으면 일단 이렇게 갈 수 있잖아. y의 제곱을요 먼저 y로 미분을 하고요. y 제곱이니까 y로 미분은 금방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옆에 뭘 곱해주면 얘가 되니? 이제 빨리 대답해봐. 이놈을 y로 미분하고 그 옆에 뭐 곱해주면 얘가 되는지 대답해보라. dy 없애기 위해서 dy 여기 dx 이렇게 곱해주면 요거 날라가서 얘가 구해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는 y제곱을 y로 미분한 거니까 2y가 되고요. 그 옆에 dy dx가 반드시 곱해져야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되겠어? 그럼 요 원리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말이야. 잘 봐. 잘 봐. 양변을 내가 x에 관해서 미분하고 싶으면, 자, 얘는 x에 미분 바로 되죠. 2x. 왜? x에 관한 식인데. 자, 그 다음에 얘를 y제곱을 내가 x에 관해서 미분하고 싶다 했고, 요거는 뭐? 빵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요 부분을 이제 요렇게 바꿔치기가 돼. y제곱을 y로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옆에 dy dx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을 요렇게 바꿔치기 할 거란 말이야. 따라서 y제곱을 먼저 y로 미분하면 2y가 되고요. 그 옆에 dy dx다. 요렇게 된다는 걸 이해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일단 얘를 빨리 y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2y 그 옆에 무조건 dy dx를 곱해주면 된다. 요게 왜 이런지를,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야, 좀 전에.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가보자. xy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뭐 x 3제곱 4. 자, 요거를 갖다가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조심해야죠. 여기는 요 곱의 미분법입니다, 그지? 자,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y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게 이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자, 더하기. 자, 요거 조심해야지. 이제 y제곱을 x로 미분할 때는 일단 누구로? y로 먼저 미분해. 2y 그 옆에 무조건 dy dx 곱해야 돼. 오케이? 더하기 요거 미분하면 3x제곱, 오른쪽은 요거 미분하면 빵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야. 요때 이제 dy dx 자리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 자리라. 기울기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음함수의 미분법 이런 거는 어떤 데 도움이 되냐면, 함수가 아닌 놈,
함수가 아닌 놈 있잖아. 함수가 아닌 놈. 함수가 아닌 놈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맞죠? 함수가 아닌 놈은 미분계수라는 단어는 안 쓰는 거 알죠, 여러분? 미분계수는 함수일 때만 쓰는 겁니다. 그럼 요때는 함수가 아닌 놈에서는 그냥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일 때는 접선 기울기와 미분계수가 일치하는 거고, 함수가 아닐 때는 그냥 접선의 기울기라는 단어만 쓰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음함수, 함수가 아닌 놈의 접선 기울기 구할 때는 바로 이런 음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하면 그에 해당되는 함수를 내가 따로 구해주지 않더라도 한 방에 이 식 자체만으로도 접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다. 이게 음함수 미분법이 가진 의미야.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바를 원통해서 한번 총정리해본다, 지금부터.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가본다. 정신 차려.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4.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이렇게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구해요. 요 점 좌표가 1,√3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여태까지 배웠던 거. 자,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했던 방식으로 푼다면, 자, 요 놈이 놓여있는 게 위쪽에 있는 절반, 반원이기 때문에 요 식을 빨리 y는 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아무래도 얘는 y가 양수, y가 0인데가 여기 x축이니까요. 그거보다 위쪽으로 있으니까 y가 양수인 요거가, 여기는 요 노란색, 여기는 반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함수로 구해가지고 요거를 미분해 봅시다. y'1. 자, 공식 외우라 해서 이거 2배를 그대로 깔고, 그 다음에 루트 안에과 미분을 위에다 쓰면 돼. 마이너스 2x. 자, 요거 날라가고, 자, 여기다가 뭐를? 접점의 x좌표 1을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요게 바로 요 접선의 기울기다. 요게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함수의 미분법 공식 이용하는 거죠. 되게 이해가나?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삼각함수의 정의라는 걸 공부했을 텐데,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각이 세타라면, 자, 선생님이 좀 전에 옛날에 삼각함수에서 요 x좌표 1, 자, 요거는 요 반지름이 지금 현재 2다. 정신 차려. x좌표는 정의가 뭐라고? 삼각함수의 정의가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게 x좌표의 정의야. y좌표 루트 3은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오케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게. 자, 그런데 저 원은 세타를 매개체로 한 매개 변수의 미분법으로 매개 변수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면 돼. x좌표는, 자, 원 여기다가 따로 한번 그려볼게. 잘 봐라. 이게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요. 여기가 2 돌아간 각도가 세타일 때 이 점의 x좌표는 2 코사인의 세타, y좌표는 2 사인의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지? 자, 저기는 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라는 원을 매개 변수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x좌표는 2배의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y좌표는 2배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세타에 관한 매개 변수로도 이 원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dy dx를 구하고 싶다 했을 때, 자, 매개 변수의 미분법 어떻게 구한다고? 지금 x도 세타로 y도 세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세타로 미분은 다 가능한 거 이해가죠? 세타로. 이것도 세타로 미분 가능합니다. 자, 써보면 y를 세타로 미분하라 했으니까 양변을 세타로 미분하라는 소리잖아. 이거를 세타로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우변은 2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x를 세타로 미분하면 이거 양변을 세타로 미분해봐. 요거는 dx d세타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되버리지. 자, 그럼 요거 착착 이렇게 날아가고, 자, 이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인데, 자, 여기는 요 1,√3에 해당되는 세타를 여기다가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거 여기 이미 구해놨잖아요. 이렇게 1,√3에 해당되는 세타를 여기다 넣어서 나오는 게 바로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거야. 오케이? 다시 요렇게 도함수가 구해졌는데, 요때 이 값을 계산할 때 세타 자리에는 요 접점을 가리키는 요 세타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그래야 요 접선 기울기가 나온다 이 소리야. 매개 변수 미분법에서는. 근데 요 접점을 지나는 요 세타에 대한 걸 여기다 내가 구해놨잖아.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야.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살아남아 있고요.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요거는 2분의 1이다 보니까 약분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확인했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그냥 얘를 가지고서 음함수 미분법을 써보겠습니다. 자, 요거 x에 관해서 미분하면 2x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에 관해서 미분하라 할 때 먼저 y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2y 그 옆에 무조건 dy dx 곱이야. 우변 빵이고요. 자, 이때 정말로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때 있잖아. 요 dy dx 자리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단 요 xy 자리에 뭘 넣었을 때, 접점에 xy 좌표를 넣었을 때, 다시요. 접점에 x 좌표, y 좌표를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dy dx 값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뭐라고? 접점에 x 좌표, y 좌표를 여기 xy 자리에 넣었을 때 나오는 dy dx 자리가 접선의 기울기 자리야. 기억해라. 자, x 대신에 1, y 대신에 루트 3 넣자. 여기 1 넣으면 2는 날려버리고 하자. 날리고 여기 1 넣고 여기다 루트 3 dy dx가 빵이니까 따라서 dy dx는 마찬가지로 빼기 루트 3분의 1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들죠? 무슨 느낌이? 이래서 여러가지 미분법입니다. 하나의 함수를 미분하는데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이래서 여러가지 미분법이고, 이 방법 중에서 문제마다마다 어떤 게 가장 간편하고 어떤 게 최단거리로 이걸 구할 수 있을까를 느끼는 그런 연습을 하는 단원이구나. 그래서 여러가지 미분법이구나. 이걸 느끼면 좋아. 하나의 함수를 미분하는 방식도 여러가지 다양하단 말이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편하고, 요때는 요것만 써야 되고 저때는 저것만 써야 되고 그런 것들도 물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가지 방법이 다 통용된다고. 그때 어떤 방법을 써야지 이게 최단거리로 가장 쉽게 구해낼 수 있을지를 평소 연습을 통해서 느끼는 연습을 해야 되는 단원이야. 자, 원래는 역함수 미분까지 갈라 했는데 그건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잠시 끊었다가 역함수 미분법만 따로 분리해서 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